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7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 있었고요. 물론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원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문재인이 먼저 트럼프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전화통화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쌍방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문재인한테 우리 통화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북한의 동창리에서는 어떤 시험을 한 모양입니다. 오늘 북한 쪽에서 발표한 보도를 보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 말을 하기를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시험을 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그거를 발표한 주체는 어디냐면은 북한의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거는 북한의 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는 대로 ICBM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 그 미사일에 대한 신형 엔진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어제 동창리 그쪽에서 그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엔진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과연 김정은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ICBM을 쏘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냐. 저는 인공위성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근데 ICBM은요 김정은에게 있어서 최후의 카드죠. 지금 트럼프 대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ICBM은 정말 북한이 미국하고 끝판까지 갔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전쟁 아니면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정말 끝판까지 갔을 때 최후의 카드로 쓸 게 ICBM이고요. 아직은 ICBM이라는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인공위성이냐? 저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는 보는데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게 ICBM이든 인공위성이든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뭐 그게 ICBM이든 인공위성이든, 그거를 바로 어제 신형 엔진을 개발해서 그거를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연말이나 연초는 이제 한 달도 안 되게 다가왔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 엔진을 미사일로 만들어가지고 쏴 올리려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리고 만약에 인공위성을 쏜다 그래도 김정은이 지금 가뜩이나 돈도 별로 없는데 그 비싼 미사일을 쏴 올리는데 그 인공위성이 그냥 뭐 라디오 방송이나 때릴 그럴 용도의 인공위성은 아닐 거라 그 말이죠. 만약에 김정은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면은 그 인공위성은 어떤 용도의 인공위성이냐면은 남한에 대한 정찰, 감시용, 그 아주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아니면 어떤 레이더를 장착한 그런 굉장히 고가의 정찰 감시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미사일을 쏴서 그걸 GPS로 유도할 GPS 발신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거라 그 말이죠. 그런 인공위성이 아니라면은 그냥 뭐 TV 수신용이라든가 뭐 라디오 방송용이라든가 그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진 않을 거라 그 말이죠. 김정은이가. 그런데 과연 북한이 정찰 인공위성 혹은 GPS 유도용 인공위성, 이런 최첨단 인공위성을 개발할 기술력이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뭐 여하튼 간에 결론적으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거는 성동격서 작전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시각을 동창리 쪽에 딱 고정시켜 놓고 아마도 서해 5도나 아니면 강화도 부근이나 아니면은
휴전선 부근에서 재래식 국지전 도발을 일으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이. 저는 그런 의심이 너무나 크게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제 트럼프는 왜 문재인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먼저 문재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문재인의 중재역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일부 있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무슨 중재역입니까, 중재역은. 중재역이 끝난 게 언젠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뭐냐면은, 트럼프는 왜 문재인에게 어제 전화를 했느냐.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한 일주일 넘게 미군의 모든 종류의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자, P3C 오리온, 이거 해상 초계기인데요. 대잠 작전까지 가능한 해상 정찰에 특화된 정찰기고요. 그리고 U2 드래곤 레이디, 이거는 많이 아시죠? 주한미군에도 있는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이미지와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고고도 정찰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RC-135W 리벳 조인트, 그리고 RC-135U 컨베센트. 자, 이거는 2017년도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자 2017년도부터 한반도에 자주 등장했던 정찰기입니다. 이거는 미사일 신호 정보하고 통신 감청에 특화된 정찰기입니다. 특히 RC-135U 컨베센트는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찰기고요. 이거는 미군의 3대밖에 없는 정찰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E8 조인트 스타즈, 이것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반도에 2차례나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지상군의 모든 움직임을 정찰하는 지상작전용 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정찰, 지상정찰, 미사일 발사 징후, 이런 북한의 모든 종류의 도발을 감시하기 위한 미군의 모든 종류의 정찰기들이 총 출동한 거예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전화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트럼프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은 거죠. 미군 당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 지금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문재인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우리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너네 나라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더라. 너는 지금 너네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없어? 너 지금 생각이 있니? 생각이 있니?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걸 알고 싶었을 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 너 김정은이하고 지금도 무슨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게 있니?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런 것도 좀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양반이. 트럼프가. 자, 트럼프가 아마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문재인에게 딱 전화를 해서 나중에 만약에 북한이 침공을 해서 이 대한민국 군 당국이 북한의 침공을 만약에 허용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그걸 허용했을 때, 야, 내가 너한테 경고했지. 너네 나라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너네가 북한에 침공당한 책임을 우리 미국에게 떠넘길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꿈에도 꾸지 마.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어. 근데 너가 지금 제대로 못 막은 거야, 북한군을. 우리 주한미군 계속 너네 나라에 붙들어 매려면 방위비 더 올릴래, 안 올릴래? 아마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그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다는 그런 나중에 그 어떤 명분, 방위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 그리고
미국은 책임을 다했다. 너희한테 분명히 경고를 했다. 어떤 이런 명분을 챙길 그런 목적으로도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물론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이가 이 중요한 심각한 한반도 상황,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한반도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아마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고를 했다는 그 명분을 쌓아놓으려는 그 목적으로도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많은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난 12월 6일 날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금 현재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우려된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금 북한이 동계훈련 중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 동계훈련을 이용해서 NLL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재래식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9.19 군사합의 파기하십시오. 지난 2018년도 9월 19일 날 북한하고 맺었던 군사합의, 자, 그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사인한 것도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인해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의 권한으로 그 파기하란 말이에요. 국회 동의 얻어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인한 것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사인해서 한 거니까 지금 현직 국방장관이 본인의 권한으로 파기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정찰 감시 제대로 안 하다가 북한군의 침공을 만약에 허용할 시에 정말 이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 당신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은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옷 벗고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랬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경계태세에 실패하는 바람에 적의 기습을 허용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대북 정찰 감시 제대로 못했다가 북한의 침공을 허용했을 때 그게 서해 오도든 휴전선 부근이든 북한군의 침공을 허용했을 때는 정말 당신들 나중에 모조리 그냥 군사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빨리 파기하시고요. 문재인 눈치 보지 말고 파기하시고요. 대북 정찰 감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십시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